선생님 진짜 팔소하셨어요? 몇 살 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몇 년생이세요? 선생님 근데 진짜 동안이시다. 선생님 고양이 키워요? 3마리. 아 진짜 부럽다. 아,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고양이도 키우는데 결혼을. 뭔 소리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좋아요. 짜증나. 눌러. 이름은 뭐예요? 코다리 얘는 안 하고. 에? 이름이 아 어떡해. 이게 과메기. 아 이름 왜 저래? 음식 이름 하면 생각이 살아. 안녕하십니까, 고랑마크입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교과 가정임용에 합격하신 2023년 경북 가정임용에 합격한 춘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쌤하고 알게 됐냐면 근무하는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으로 한 달짜리. 한 달이었어요? 네. 임용을 또 준비한다 하셔가지고 네. 솔직히 빈말이었죠. 쌤을 잘 모르니까 쌤 나중에 합격해서 네, 맞아요, 인터뷰합시다 맞아요. 했는데 정말로 합격을 해가지고 네. 쌤이 연락이 왔어. 그래서 속으로 뭐지? 이걸 진짜 기억해가지고 연락 오신 분이 처음입니다. 진짜요? 영광이네요. 메신저로 같은 교육청이니까. 맞아, 맞아. 저희 가정과가 진짜 완전 한 줌이거든요. 정보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가정과 임용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막 다 비대수로 정보 공유하고, 왜냐면 가정교육과가 전국에 10개밖에 안 되고 교직이수로 뛰어드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교사를 선택하신 계기가 사실 원래는 교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과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수시에 완전 대실패를 하는 바람에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심리는 왜 할라 했어요? 어머니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 원래 꿈이었는데 정시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말아먹은 거예요. 정시 성적 맞춰서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하필 가정교육과였어요. 가정을 딱히 생각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성적 맞춰 이제 네, 맞아요. 학교 생활도 매일매일 술 먹고 놀고 이제 학점도 이제 딱 교육 자격증 딸 정도로 2점 몇이죠 그게? 사범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외 활동이나 토익 같은 건 따로 준비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선생님 아니면 할 길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임용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기술과정 고등학교 때 7등급이었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실습 같은 게 많잖아요. 저희 과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배우다 보니까 아 얘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의식주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았다. 네. 저도 근데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특수교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꿈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체육이니까 시각장애인 볼링, 장애인 전국체전 그런 데를 매해 갔는데 그렇게 가니까 장애인분들하고도 같이 지내보고 장애 학생들을 봉사로 도와주고 하다 보니 적성이 잘 맞다. 네. 월별 공부 계획 방법을 못 알아요. 이때 21년도 졸업을 해가지고 코스모스로 했거든요. 가을 학기 졸업. 휴학했어요 왜? 공부를 못해서 학점이 모자랐어요. 나가도 됩니까 이거? 네, 괜찮습니다. F도 있었고 교직 복수 전공을 해서 역사를 땄거든요. 오, 22년에는 정말 그냥 경험 삼아 네, 그쵸. 관광 시험을 쳤다. 네. 둘다 까라겠네요? 네. 교육과가 100지 내고 왔고요. 아니 시험을 치려고 볼펜을 챙겨갔어요. 시험지 쓰려니까 볼펜이 안 나오는 거야. 열심히 끄적이다가 그냥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교체해서 100지로 냈습니다. 백지로 낸 사람은 지금 역대 최초입니다 지금. 전공은 10점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경험 삼아. 네. 그리고 간 게 어디야? 제 친구는 체육하는 놈, 얘는 항상 시험을 접수를 한다 해놓고 접수를 안 해. 아. 왜 이러면 1년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돈 아깝다. 아, 네, 회피형이시네요, 약간. 그러니까 1년이면 그래 이해하잖아요. 몇 년 연속으로 계속 이래 지금. 아. 그런 애들보다는 낫죠. 그러고는 다음에 바로 합격했다. 1차 점수는 교육학 18.33 그리고 전공 59점으로 커플 14.33으로 그래서 2차는 이제 수석 목표로 2차 신청 면접은 37.93, 수업 시간은 43.73, 지원 14.63으로 총점 173.62로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너무 극과 극인데. 휴가학기 때문에 코스모스 졸업을 했어요. 4학년 여름방학 때 2020년 이선화 기본 이론 1, 2월짜리 수강을 하고 5학년 올라가는 해에 전공 임정혜 선생님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학부 생활하면서는 이제 공부를 거의 손에 놓다시피 하다가 직업 체험을 좀 해보고자 기간제를 한 4달 정도 했어요. 애들 이제 막상 진짜 만나보니까 조금 흥미를 느꼈어요. 원래는 사실 2022년에도 그냥 기간제로 1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진지하게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거의 2월에서 4월까지는 교육학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구조화하는 정도? 만약에 교육심리라면 교육심리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여기는 또 어떤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고 그게 무슨 내용이고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식으로만 정리해가지고 4월까지는 그렇게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한 거예요? 그쵸. 이론은 4학년 여름방학 때 들은 게 다예요. 공부 장소는 어디였어요? 7월부터 노량진에 올라가서 6월까지는 집에서 그리고 스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올해 될 거라고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5월부터는 위기감을 좀 느끼고 그 한마음에서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백지인출 짝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어요. 영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영역씩 2가지 이론을 매일매일 백지인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는 과정이다. 타일러 하나, 아이즈너 하나. 빈종이에 타일러 딱 네네네. 적어놓고 아는 데까지 네, 맞아요. 인출하는.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인증하는 식으로 해서 8월까지 주말 하루 빼고 계속 쭉 했던 것 같아요. 아, 교재는 원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때까지는. 7, 8월에는 제가 노량진에 올라가게 돼서 권지수 선생님의 문풀 직강을 듣게 됐어요. 사실 문제지를 받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진짜 옆에서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약간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때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쌤은 18.34를 맞았잖아. 네. 곧 7월 8일 되잖아요. 선생님이 합격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고 내 자신과 비교를 해서 열심히 맞아요. 하다 보면은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지 자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밴드 스터디는 쭉 하고 있었고 7, 8월 지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요령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서로는 3문장 정도 쓰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9월, 11월에도 이제 권지수 모고 직강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인출 스터디 했던 선생님이랑 모고를 교환해서 풀기를 시작했어요. 구두인출 스터디도 따로 구해서 이제 했어요. 9월부터는 스터디를 2개를 돌린 거예요. 네, 친구랑 같이 노량진에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만나서 한 영역씩. 월요일에는 심리, 화요일엔 평가 이런 식으로 아니, 해서 매일? 월화만 했- 예를 들면 장의존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이때쯤에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7, 8, 9를 진짜 열심히 교육학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이때쯤 이제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맞아.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이쯤 되면은 전공에 좀 몰두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는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교육학에 완전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이 이제 모고를 풀었을 때 진짜 잘 나와요. 16점? 사실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인출이 되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인출 따로, 문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고를 열심히 했었죠. 직강 들으면 첨삭도 해주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노량진에 올라가려고 하는 선생님들 문풀 모고 직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7월에 낸 첨삭을요 8월 중순에 줍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미 비약적인 발전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한 달 반 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 늦게 줘요? 몰라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수강생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아서. 8월에 친 거는 막 10월에 주고 막 이래요. 문풀 모고 둘 다 해당인데요.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시험을 칩니다. 10시 10분인가 15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설 강의를 해요. 근데 이 해설 강의는 거의 이론 강의랑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험만 후다닥 치고 나와서 그냥 개별 공부했어요. 보통 해설을 되게 집중적으로 잘 듣지 않나요? 아니요, 반복이었어요. 모의고사에 아이즈너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즈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는 식으로 해설을 받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봐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를.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왜 틀렸고까지를 스스로 알 수 있으면 그 해설 강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풀은 약간 영역별로 문제를 내고 모고는 섞어서 내고 그 차이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합격하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네. 요거는 뭐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임정혜 선생님의 이론 강의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공부를 놓았습니다. 가정 영역 좀 말씀해 주시죠. 의식주하고 의식주? 가족, 소비, 교육론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이제 한 달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 특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정도 되게 네, 많네요. 거기서 이제 세부 영역이 있는데 식이 이렇게 큰 영역이 6개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 6개월 커리를 타거든요. 2022년 2월, 6월까지는 전공서를 진짜 열심히 봤어요. 닥치는 대로 다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강론 말한 거예요? 다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도 보고 가격이 얼마야 그럼? 몇십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을 돈으로 책을 샀죠, 저는. 다 팔았습니다. 나도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목록만 보셔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식 영역이 되게 약했어요. 과학적인 게 많거든요. 비타민의 소화 과정, 흡수 과정, 대사 과정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서 기화펜이라고 있거든요. 쓰면은 이제 사라지는 펜이 줄 열심히 끊고 옆에 적어가면서 그거를 단권화를 했어요. 한글 파일로 이래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도 얘만 들고 오고. 구조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또 알잖아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에 힘을 줘야 되고 뭐에 힘을 빼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완전 몰두를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이 뭔? 4점을 놓치고 1, 2점을 받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초수였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권화를 하고 나서 복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단권화를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냥 했어요. 합격 수기
이런 거 안 읽어봤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존감이 참 낮아지잖아요. 그 방식이랑 제 방식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했어요. 정리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J거든요. 몰라요. 그 약간 계획형 제일 반대가 뭐지? P. 제가 P입니다. 그러니까 쌤은 구조화 능력이 이전부터 이제 계속 뭐 발달되어 왔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단거나 하면서 PDF로 넘겨서 줄 그어가면서 또 한 번 읽고 총 3번을 봤죠. 책으로 한 번, 단거나 하면서 한 번, 복습하면서 한 번. 7, 8월에는 그때 노량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임종희 선생님께서 본인 사정으로 강의를 안 하셔서 문영은 선생님 문풀 강의를 듣게 됐는데 다른 선생님이랑 듣다 보니까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인강서도 제가 문영은 선생님 거를 안 샀었거든요. 해설 자료 주는 거는 스크랩해서 임종의 인강서에다가 단권화를 따로 하는 작업을 또 거쳤어요.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이때도 사실 문제를 풀 수가 거의 없었어요. 단권화 작업만 했지 이거를 암기를 하는 작업은 따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론 어떻게 있고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조금 거기에 힘을 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백지 쓰기 스터디를 주 6회 밴드로 5명인가 해가지고 이제 인증 스터디? 네, 교육론이 분량이 많잖아요. 교육론은 매일 하고 나머지 5개 이론에서 랜덤으로 2개, 거기서 또 2개 이런 식으로 ARCS 인출하고 나머지 2개는 뭐 소비 뭐 엔겔 곡선, 식에서 비타민에 뭐가 있었더라 세부적으로 해서 인출하는 그런 연습을 주 6회 그걸 매일매일 하고 직강 가는 날에 직강 끝나고 문제 만들어서 푸는 스터디 하면서 이제 복습도 따로 했어요. 문제 만들기 스터디는 뭐 직강생들이랑 네네. 스터디 뭐 다 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진짜? 네, 3명 다 했어요. 대박이다. 문풀을 하면 한 학년 보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아, 문풀 하면은 영역별로 내시거든요. 뭐 맞아. 이번 주는 시 영역, 다음 주는 의 영역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강의 없는 일주일 동안에 그 영역만 이제 좀 몰두해서 보려고 하는 역량이 있거든요. 왜냐면 문풀에서 풀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풀 스터디를 하면 그 범위를 이제 지난주 영역을 복습으로 문제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번 주에 식 영역을 했고 지난주에 의 영역을 했으면 문풀 스터디는 의 영역으로 2가지 이론을 한 주에 볼 수 있대. 그 문제 만들기 스터디는 어떻게 했냐면 문풀 진도에 맞춰가지고 영역별로 1인당 문제를 3개씩 냈어요. 그러면 총 3명이니까 9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좀 중요한 이론이랑 사이드 하나 섞어서 4점짜리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고 서로 해설해주고 또 한번 암기하고 직강이 끝나고 그렇게 네, 한 거예요? 5시 끝나면 한 7시까지 그렇게 9월 11월에도 모고를 이제 이어서 계속 듣게 했고 밴드 백지 쓰기도 이때까지 쭉 했습니다. 하보부는 뭡니까? 이거? 아, 하버브는 이제 저희 가정과에서 필수로 외워야 되는 학자가 있는데 그게 진짜 외울 게 정말 방대하단 말이에요. 표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터디를 안 하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억지로 보려고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그걸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기출에도 항상 나오고.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구도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그 쪽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뽑아서 스터벅의 사랑의 삼각형이다. 그러면 그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하는 식으로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삼각관계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삼각형에 사랑의 유형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 낭만적 사랑, 도취된 사랑, 뭐 이런 식. 덧치? 도취. 제가 모고에서 진짜 잘 나와요. 점수가 40점? 그 문영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지금 모고 성적이 어디면은 안정권이다. 그날 모고 32점인가? 겨우 꽈락 넘기는 점수가 나왔었나? 아, 이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날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 가는데 터덜터덜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괜히 전화해서 힘들다 막 징징대기도 하고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완주만 하자. 포기하지 말자 중간에. 이런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고 점수, 문풀 점수가 잘 나올 때는 50점, 60점 때도 나오고 안 나올 때는 20, 30점 때도 나오고. 네. 강사분도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모고는 실력 점검용이지 네. 절대 이 점수가 합격까지 가지 않는다. 사례를 드는 게 모고만 쳤다면 거의 만점 수준.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가능하지? 몇 년 동안 네. 1차도 못 가. 강사에 익숙해진 거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제가 듣던 선생님이 아니어서 좀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이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모고를 쳤다 하면 항상 그러니까 아예 문풀 모고를 안 듣고 문제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만 보고 맞아. 바로 해설지를 봤어요. 해설지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를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봤지. 저 문풀 때 그렇게 했어요. 문풀이나 모고를 치시는 분들은 절대 점수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내가 높다고 안심하지 말고 낮다고 맞아.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그 백지 쓰기 스터디는 10월 말까지 했고 하버브 스터디는 시험 이틀 전까지 진짜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구도 인출 스터디는 직강 종강하는 날이 한 11월 중순이었나?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본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때까지 하고 어? 왜? 아 학교에서? 네. 아 맞다. 아 근데 사실 11월 말쯤 되니까요 사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키워드 프린트 해놓은 거예요. 따로 정리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만 그냥 솔직히
하루에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본가에서 혼자 또 스카를 다니면서 아, 2월, 4월처럼 최종 정리를. 네, 그때는 공부 한 4시간? 막 이렇게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줄 끊고 한 이 정도? 쌤의 공부 방법을 보니까 스터디를 꾸준히 1년 동안 지속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 이론이 탄탄했고 문풀 모고를 직강을 들었고 점수가 낮았어요. 영향이 크게 없었던 게 점수는 정말 강사 따라 둘 중 날중이거든요. 네. 단거나도 계속 작업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구조화인 것 같아요.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둘 다 진짜 구조화가 중요한 게 단거나 한 걸 계속 보면서 만약에 식품과 조리면은 식에서 식조에는 육류, 생선, 뭐 달걀 이런 게 쭉 있고 그러면 또 육류에는 어떤 게 쭉 있고 이런 게 정리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거는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 저도 왜 장수를 했냐면 체계화된 공부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어요. 쌍팔년도식으로 밑줄 긋고 암기하고 형광펜 막 빨간 맞아, 거 맞아. 초록색 파란 거 다 써가면서 그거를 인출하라 하면 인출 못한 거야. 익숙한 거는 잘하는데 맞아. 살짝만 응용하거나 꼬아버리면 맞아요, 손도 못 맞아요. 대는. 응.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저 단거나 한 걸 나중에 재본을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암기펜이라고 있어요. 형광펜처럼 생겼는데 이게 딱 긋고 셀로판지 같은 걸로 딱 가리면 그 부분이 아. 가려지는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교재, 교구를 기화펜, 네. 암기펜 이런 거를 되게 네, 잘 쓴 것 맞아요. 같아요. 2차 준비입니다. 평가한 지역인 경북을 응시하셨기 때문에 지도화는 말렸어요. 말렸는데 왜 만점이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장난치니까 지금. 의복 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설명할 게 되게 많은 단원이에요. 면, 마, 모, 견. 이런 거는 이론적인 거는 1차에서 다 보겠지? 2차에서 이런 걸 묻진 않겠지? 하고 그 단원을 딱 빼고 봤어요. 의복 재료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나 망했다. 나 이 부분 안 봤는데. 교과서에 대한 그 내용도 그냥 1차 내용으로 막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도화는 거의 못 쓰고 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도랑 꽉 채웠어요? 아니요? 진짜 요구하는 내용만 썼어요. 사실 5점 정도 깎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0.37 까였습니다. 네, 지도하는 운인 것 같아요. 면접은 12월에는 면접 레시피 그냥 읽고 주 1회 포항에 가가지고 면접 레시피 보면은 기출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거 같이 15분 동안 구상하고 대답하는 그런 스터디 하나 하고 일주일에 한 번 2명이서 점수가 제가 가채점을 했을 때는 우리 커트가 60점인가 이랬는데 60점 후반에서 70점까지 커트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때 점수가 66점인가 막 이랬어요. 떨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12월에는 그냥 거의 놀았어요. 근데 1차를 발표가 딱 났는데 가채점보다 10점이 높게 나온 거예요. 77점이 나오대요. 아, 2차 준비를 해야 되네 하고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네, 한 거예요? 그쵸. 면접은 스터디를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같이 합격했던 친구들이랑 면접 문제 만들어가지고 구상하고 대답까지 하고 선배들 불러가지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새벽 5시부터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를 하나 주면은 눈 뜨자마자 그냥 카톡으로 막 대답을 만들어서 구상하는 빡치다. 연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하기 어렵죠. 실연은 수업을 하루에 하나씩 문제를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적용을 했어요. 직소도 해보고 무슨 토론 같은 것도 모형 같은 거 다 적용해보고 직소를 연습을 했었는데 시험에 이번에 직소가 나왔었거든요. 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안 됐죠. 왜냐면 시험에 나왔을 때 동기유발이 실현 구간 1이었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게 실현 구간 2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안 한 부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집단 활동에서 3이 나왔어요. 실현 구간 3. 그리고 지도안 쓸 때는 작성 구간이 형성평가까지가 4였고 실현 구간은 3까지만 나왔고.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고등학교 거까지 다 봤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가 선택 교과거든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올 확률이 적긴 한데 나왔구나. 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판단원에 한 소단원 정도까지는 해보고 그리고 중학교에 힘을 많이 줬죠. 기가 1, 2권. 시험에 의복 관련 나왔다고요? 이거다. 면마 견모. 운 좋게 교과서를 가지고 왔네. 점수가 43.73. 잘 쳤죠? 1.27 감점. 시험을 쳤을 때 17분에 마감을 했어요, 제가. 평가관께서 이게 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했어요. 자, 오늘 또 삶이 있는 가정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소단원 소개하고 학습 목표 소개하고 바로 실현 구간 1로 들어갔어요. 그 삶이 있는 가정 수업이 뭐냐면 경북 네, 교육관 네, 그거거든요. 발문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판사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의복 재료에 쓰고 특성 쓰면서 의복 재료에 그쵸 특성이죠 이러면서 학습 목표 하면서도 상호작용을 계속 했었고 자석표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긴 누가 앉아있고 모든 별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누가 어디 앉아있는 게 이미 다 그려져 있어서 2차 연습하면서도 동기유발에서는 어떤 이름 부르고 활동 1에서는 어떤 맞아, 이름 맞아. 부르고 그런 거 다 해놨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네, 만능틀이라는 게 있었죠. 4명씩 6모둠. 동기유발에는 여기 애들 부르고 활동 1에는 여기 애들 부르는데 애들마다 특성을 다 부여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꾸민 누구, 얘는 키가 크고 뭘 좋아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학생이 관심이 많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집단 구성하는 거에서 진짜 대충 했어요. 그냥 우리 모집단 구성 다 했죠? 예
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여기서 너무 빨리 소모를 하는 바람에 실현구간 2를 그렇게 날렸죠. 그리고 실현구간 3에서 판서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구조화를 싹 해서 판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구간을 한 거는 이 평가관들이 우리가 나가면 몰라. 근데 이 판서를 보면 얘가 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나가도 판서는 남으니까. 특히 왼손잡이여서 판서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단 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많이 써야 되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발표는 누가 정리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총 몇 번 정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개, 두 개? 2차 실제 시험 치기 전까지 한 34회? 매일 한 거예요? 네, 매일 했죠. 토요일도? 네, 안 쉬었어요. 2주 정도 있었어요. 2주 동안 매일. 선배들이 항상 왔어요. 피드백을 해주러. 각 강의실 하나씩 다 주고 그냥 계속 거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를 되게 많이 했죠. 제가 약한 부분이 만약에 도입 부분이다. 도입 부분이면 도입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이제 이 부분은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회 지도도 이제 그 만능 틀이 다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흡수성의 뜻을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흡수성을 모르겠어요. 자, 혹시 1모둠에서 흡수성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른 모둠에서 설명해줄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저 모둠에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 하고, 두 번째에서는 모둠별 협동을 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부산스러운 그런 모둠에 가서 한 명씩 토킹 스틱 주면서 이거 든 사람만 발언권 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니까 너네 목소리도 잘 들리고 정리도 잘 되는 기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주고, 전문가 집단 활동 교사가 꾸민 애가 있어요. 땡땡이는 역시 선생님이 꾸민 학생이라 그런지 정리가 잘 되게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다.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우리 땡땡이처럼 한번 설명 잘 해보자. 격려해주는 이렇게 3개를 했던 것 같아요. 순회 지도는 5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상황을. 네,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시간 관리. 스터디 플래너를 이렇게 항상 썼어요. 이 열품 타는 공부 시간 재는 어플. 맞아. 그리고 공스타도 이거 하면서 다 올리고, 그냥 공스타도 6월까지만 관뒀어요. 꾸준한 게 못하겠더라고. 제가 집중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되게 처음엔 애를 많이 썼어요. 3월에는 진짜 많아요, 2시간. 스마트폰 중독이 진짜 심했거든요. 카톡 같은 것도 진짜 많아요. 인스타 맨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두고 다녔어요, 집에. 얘를 이제 요금제가 있는 거를 써서 밤늦게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샀죠.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중 시간 늘리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늘렸습니까? 나한테 지지 말자. 그리고 타임레스. 이래 빨리. 네네네네. 그거를 딱 세워놓고 아이패드로 했어요, 이거를 촬영을.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에 시계에 놔둬놓고 얘를 감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다다다다닥 넘어가잖아요. 그 노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는 하루 공부량이 많으면 10시간? 잠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솔직히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막 새벽 6시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눈 뜨면 오후 2시고 막 노량진 가서부터는 이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쯤에 공부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또 오후 2시까지 자고, 거기 시험 직전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직강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못 간 날도 많아요, 솔직히. 스터디가 5시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강 다 끝나고 5시에 막 가가지고 강의 못 들었어요. 스터디는 하러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부 질이 중요한 맞아, 거지. 맞아. 시간은 최소 근데 6시간, 8시간 해야 되지만 네. 쌤처럼 오후에 해서 밤까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 하셨으니까 네. 무조건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필요는 없다. 직강도 이렇게 빼먹어도 합격한다. 네, 전공에도 나오지만 전성 시간이랑 부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전성 시간이 뭐냐면 자기가 뭘 했을 때 최대의 그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부진 시간은 말 그대로 뭘 해도 부진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한테 아침 시간이 부진 시간이었고 새벽이 전성 시간이었어요. 잠이 워낙 많은 편이고 아침잠이 많아서. 그래서 새벽 시간을 적극 활용했죠. 24시간 스터디 카페를 가가지고 공부 시간 항상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확보를 하고, 평소에는 상반기 때는 5시간 한 날도 있고 많이 하면 10시간 또 하고 되게 들쭉날쭉 했는데, 하반기 때는 8시간에서 10시간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쉴 때는 뭐 하고 쉬었습니까? 하반기까지도 1, 2회를 꼭 쉬었어요. 보통 이제 하반기 때는 그냥 주말 없이 달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힘들어요, 그거. 그쵸. 눈 떠는 날 하기 싫은 날 있어요. 그런 날 그냥 쉬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쉬고 나서 다음날 뭐 다다음날 쉬면 되니까. 맞아.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3년 안에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막 엄청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는데, 노량진에 7월에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새로운 환경, 그 잠 때문에도 그렇고 이걸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새벽에 그냥 공부를 한 거였고, 근데 몸이 또 약해가지고 아프고 막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2차가 진짜 1차보다 3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3kg가 빠졌나? 그래도 제가 평소에 되게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저희가 꿈이 원래 교사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제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자존감을 좀 이제 꽤나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찾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노량진 맥도날드 출시버거 하나 먹고 와 너무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날씨가 좋으면 그걸로도 행복하고. 쌤 말한 대로 하루에 매일매일 작은 자기 강화 혜택을 줘야지 다음날 공부할 때도 뭐 회복이 돼서 할 수 있으니까 쌤이 드라마 사소한 거에 되게 행복감 맞아요. 느끼고 그냥- 체력 관리는 안 했습니다. 초수 같은 재수 많이 네. 합격을 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신지? 저랑 되게 안 맞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애들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학생들이 제 수업 좋아해주니까 그것도 정말 생각보다 뿌듯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네. 되게 공감대도 많을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효도했을 때 제가 작년대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딸이었는데 임용에 합격을 했다 보니까 특히 우리 경상도 어르신들은 교사하면 진짜 환장을 합니다.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붙어가 맞아요. 교사 아이가 앞으로 포부 저는 진짜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업, 담임, 합급 경력, 생활지도 다 잘하고 싶어요. 업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요즘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실수도 잦고 새내기니까 뭐 당연히 모르잖아요. 더 잘하려고 전학공도 2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성장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가정교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저처럼 이제 가정에 완전 뜻이 없이 성적 맞춰서 가정과에 진학하신 분들이나 교사의 뜻이 없었던 사범대생 아니면 교직이수로 교육 자격증을 따신 선생님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해낼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뭐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쌤은 계속 운이라고 하지만 때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삼박자가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쌤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또 본인만의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고 적용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춘식 선생님께 네. 감사를 드리며 쌤이 목표하시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나중에 단자리 하시면 저 좀 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